Progress.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리 제목에 예고해 드린 바대로 브린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파나토스사에서 브린트 총괄을 맡고 있는 민담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님이라고 붙였네요. 제 앞에. 네. 브린트는 학습에, 포인트가 맞춰진 소위 말해 영재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치트키, 영재를 만드는 치트키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사용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D2라는 프로그램하고요. 엠백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또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D2라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도 있어요. 주의력 검사도 있고 주의력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주의력을 높이는 트레이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저희 뇌파 훈련하고 이제 짝꿍을 만든 거죠. 그래서 D2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력 훈련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코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브린트는 총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선 뇌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일반 프로그램, 2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코그 트레인이라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는 D2, 주의력을 먼저 훈련을 시키고 이후에 기억력을 높이는 엠백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D2와 엠백은 각각 기본 단계와 심화 단계로 두 단계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한 좀 차이가 있어요. 먼저 주의력 훈련인 D2 이제 기본 훈련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작을 했을 때 소문자 D와 점 두 개, 점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소문자 D와 점이 두 개 있는 곳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맞다면 체크 버튼을 누르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아니고 맞는 거 하나 보여드려요. 네. 자, 이렇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소문자 D와 점 두 개, 점 두 개의 위치가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점 두 개만 나왔다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의 원리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주의력이라는 거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주의력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해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뇌에서 그 기능을 작동을 시킬 때 주의력의 능력이 이제 여러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특히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주의 능력은 선택적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을 좀 짧게 잠깐 또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주의가 산만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주의가 산만하다는 표현을 쓸 때 특히나 이제 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정작 제가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주의력이란 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정의를 딱 내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주의력과 집중력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몰입해서 집중하는 게 주의력 아닌가요? 그러면 집중력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끝도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잠깐 짧게 정의를 드리자면 주의력이라는 것은 앞에 선택적 주의력, 선택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고 저희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선택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처리를 못해요. 굉장히 뭐 멀티가 가능할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고요. 워낙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이 순간, 이 시간 필요한 정보, 내가 뇌에 보내야 하는 정보, 처리해야 하는 정보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 중에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빨리 할 수 있는 지금 나에게 이 순간, 이 시간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의력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다. 영어적 표현으로는 attention이라고 하죠. 주목. 내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에 주목. 집중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 중에 그래서 순간 두 가지 정보 중에 소문자 D와 점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나와 있는 카드의 방향 표시가 올바르게 됐다면 체크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조절도 좀 짧게 할 수도 있고요. 길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한번 또 화면을 보시게요. D와 점 두 개 맞죠? P 아니니까. D와 점 두 개 맞죠? D와 점 두 개 맞고 방향에 D와 점 두 개, D와 점 두 개. 이 부분은 이해 가시죠? 네, D2는 쉬워요. 한 번씩 만약에 저희 프린트라는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있다면 한 번씩 해보세요. 회사 오시면 시켜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이 끝나게 되면 이제 주의력 심화 단계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여기 심화 단계는 4 곱하기 4부터 10 곱하기 10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 주의 능력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6 곱하기 6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 있고요. 그 기본 단계하고는 조금 다르게 왼쪽에 어떤 이미지가 제시가 됩니다. 왼쪽에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P의 왼쪽에 점이 하나 있네요. 똑같은 이미지를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번에 답은 하나 있었네요. 지금 참석하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왼쪽에 제시되는 이미지와 똑같은 거를 여러 가지 많은 무수한 정보 중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꼭 집어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가 빨리 선택을 하는 능력이죠. 이게 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산만한 친구들은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한기로 들어가서 한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학습 능력이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으니. 이에 사선으로 점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카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일 수도 있다. 답이 하나만 있다면 하나를 맞췄을 때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하나 이상이 있다면 다 맞출 때까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번 경우에는 답이 하나가 아니죠. 두 개였네요. 이번에도 두 개 이상이네요. 그죠? 두 개를 맞췄는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번 답은 세 개였습니다. 이렇게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문제 개수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부터 300개까지 카운팅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린 친구들도 해도 되고요. 성인들도 해도 좋죠. 그래서 주로 근데 저희는 이제 영재 천재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학습 프로그램에 뭔가 좀 보탬이 되고자 이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 곱하기 6이라서 눈에 이제 잘 들어올 수도 있고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개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0 곱하기 10 하면은 100개잖아요. 그죠? 가로에 10개, 세로에 10개 해가지고 이제 100개의 그 이미지 중에 찾아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반복 훈련을 하시게 되면 해당 부위의 신경망이 적극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주의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주의력 훈련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엠백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의력 훈련을 먼저 한 다음에 엠백 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엠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백부터 식스백까지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백이라는 의미가 뒤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에 큰 문제가 없다면 포백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포백이라 하면 네 번째 이전에 어떤 이미지가 있었느냐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을 하고 이미지가 막 지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딱 문제가 출현하면 그 5번째 나오는 이미지와 이 네 번째 이전에 나왔던 그 이미지가 같다면 체크. 한번 해볼까요? 세모 기억하세요? 세모, 별, 세모, 네모. 이제 맞춰야죠. 세모니까 체크. 그죠? 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별 뭐가 나와야 되죠?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이전에 어떤 이미지가 나왔는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4개 카운팅이 끝나면 5번째 걸 맞추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제가 포백으로 시스템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포백부터 5팩, 6팩 그러니까 5개 이전, 6개 이전까지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문제 개수 마찬가지로 50개부터 카운팅, 60개부터 카운팅해서 300개까지 이렇게 다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단계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기억력이 기본 단계는 쉬워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2번만 해보시면 성인들도 거뜬히 할 수 있는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심화 단계가 어려워요. 예, 이건 기본을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이제 익숙해질 건데 일단은 여기 기억력이라는 거는 특수 기억력이죠. 저희가 이제 작업해서 만드는 기억력인데 기억력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이제 해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억력을 높이는 거는 이제 수학적 사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기억력이 좋다면은 머리가 좋아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인지 능력과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머리에 손상을 입었다든가 두뇌에 손상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친구들 보면 기억력이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기억력은요, 학습에 대한 기억력이에요. 학습에 대한 기억력, 공부에 대한 기억력, 암기력. 그런데 정서가 좀 불안한 애들은 과거에 좀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일에 대한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부정적인 기억력이 강화돼 있죠. 그런 기억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학습에 뭐, 대한 기억력, 학습에 대한 기억력. 네, 음소거 해제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자, 쭉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 세모, 세모, 동그라미. 아까 지나간 애 하나. 네모 기억하세요. 세모, 세모, 별.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네모가 나와야 되죠. 체크. 별, 세모, 동그라미, 별. 뭐가 나야 되죠? 별이 나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죠? 이렇게 쭉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설정이라든가, 보여지는 이 초수라든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맞추고 나면 여기에 대한 해당 이제 바로 실시간 피드백이 바로 제공이 됩니다. 사용자에게도 제공이 되고 문제 개수는 몇 개를 맞췄으며 누적 점수는 어떻게 되고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피드백이 남고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 때의 문제를 풀 당시의 뇌파가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 뇌파 기록을 보게 되면 저희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친구들 관리하시는 분들 PD 선생님들이라고 하는데요. 브레인 PD 선생님들이 그 뇌파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이 문제를 풀 때 적극적으로 풀었구나. 아니면 굉장히 산만한 상태에서 풀었구나. 이런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라는 훈련을 했을 때 특히나 어떤 부위가 활성화돼 있고 어떤 부위가 비활성화돼 있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뇌파 기록을 보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런 데이터 값들을 보고 이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엠팩 심화 단계를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심오해집니다. 심하게 심오해집니다. 자, 먼저 어떻게 푸는지 얘기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어, 이제 그 엠팩 기본 단계에서는 기억력 기본 단계에서는 문제가 하나하나 낱개별로 끊어서 나와서 사실 첫 번째 것만 기억을 하고 맞출 때에 그것만 기억을 하면은 사실 몇 개가 카운팅 되든지 다 기억을 할 수 있죠. 물론 5팩,
600까지 가면은 그걸 세기도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여튼 그런데 기억력 심화 단계에서는 문제가 낱개별로 하나하나 끊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문제가 출현하게 되고 몇 번째 거를 기억을 하느냐가 낱개로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맞춰야 돼요. 제가 여기서는 지금 기억력 심화해서 식스팩을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놨네요. 3개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좀 끊어서 보여드려야겠다. 스타트하면 네. 세모가 나왔죠? 첫 번째 세모가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3개 이전에 뭐가 있었냐라는 거를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세모, 두 번째 별, 세모. 자, 세모, 별, 세모가 나왔잖아요. 그죠? 3개의 이미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세모, 별, 세모가 나왔는데, 이제 네 번째부터 나오는 그 이미지가 세모가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전에 저희가 세모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세모, 맞네요. 체크 눌러야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별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세모가 나와야 되죠? 이해하셨어요? 어렵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식스팩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쓰리백. 3개 이전에. 세모, 별, 세모. 자, 세 번째 이전이니까 세모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모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별 나와야 되고. 이해 좀 가시죠? 네. 이해가 오고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로 와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약하고 오세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억력 심화 단계를 식스팩까지, 그리고 300문제까지 다 완수를 하게 되면요. 기억력이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단순히 뭔가 어떤 이미지만 기억을 하는데, 내가 어떤 글자라든가, 다른 부분,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억하는데 실생활에 뭐가 도움이 되지? 우리가 도형과 이미지만 기억한다고 뭐가 내 실질적인 어떤 학습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됩니다. 기억을 하는 부위는 이제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 신경망이 강화가 되는 거죠.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해당 부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반복 학습의 효과죠.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 신경망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근데 기억력 훈련을 하는 거니까 기억력과 관련된 신경망이 발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무엇을 쓸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엠백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 엠백은요, 그 몇 해 전에 그 산 예능 프로그램에서 멘사 출신의 한 남자 청년이 나와서 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도 기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억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엠백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청년이 저기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멘사 회원 가입시켜준다고, 아이들. 예, 그런 멘토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질문하시거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기억력을 좋게 하고 강화를 시키려면 그냥 그걸 돈 내고 그 학원 가도 되는데 굳이 왜 뇌파 훈련을 해야 돼?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앉아가지고 막 띠도 두르고 있어야 되고 또 관리도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덜어.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냥 기억력 훈련하면 좋아지지 않냐? 기억력이.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 어떤 특정 훈련을 했을 때 기억력을 좋게 하는 훈련이요. 비단 엠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시중에.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은 뭐 웹서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이다. 뭐다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뇌파 훈련으로 기억력을 훈련하는 것과 그냥 뇌파 훈련을 빼고 그냥 어떤 책이나 어떤 그 매체나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기억력 훈련을 한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의 뇌파에 반응하는가? 나의 뇌파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 뇌파 훈련과 결합을 시켰다는 거는 이 기억력 훈련을 하는데 내가 어떤 해당 뇌의 부위를 사용하는지, 그 뇌 기능을 사용하는지 얘가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자에게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잘했어. 지금 기억력 훈련하는데 굉장히 잘한 거야 라는 거를 땡땡 소리와 땡땡 소리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뇌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얻게 돼요. 나 지금 잘했네? 잘했네?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상황, 그 뇌파 상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뇌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 그 능력을 발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나의 뇌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집 사다 막 풀고 문제집 사다가 막 기억력 훈련을 해요. 나의 뇌에 최적화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냥 누구나 그냥 사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뇌에 맞춤식 훈련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뇌에 최적화된 값을 찾아준다. 어떤 훈련을 하든. 그죠? 근데 거기에 지금 기억력 심화 단계니까 이 단계를 어, 6팩까지 6개 이전의 도형을 맞추는 문제를 300개까지 다 완수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 그 아이의 뇌는요, 이미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겠죠. 그러면 이게 비단 어린 친구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냐? 아니죠. 이제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뇌에 특정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 그죠? 그리고 매일 새로운 뇌세포들이 생성된다. 이 두 가지 기능.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 발달을 합니다. 그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이들보다 속도는 더디 갈 수 있습니다. 시간도 더디 갈 수 있지만은 분명히 훈련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인들 중에 브린트 훈련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자, 이렇게 D2와 엠백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를 좀 마쳤습니다. 이렇게 그 브레인 PD 선생님들이 설계해준 대로 이 훈련을 꾸준히 최소 못해도 주 2회예요. 주 2회 내지 주 3회를 하게 되면 해당 뇌 신경망이 발달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후천적 영재가 만들어집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그리고 센터에서도 훌륭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린트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든가 프린트, 또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네, 전무님께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D2와 엠백, 그 인지 능력 향상시키는 브린트 프로그램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특수한 또 훌륭한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관련된 브린트 프로그램 설명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